안녕하세요. 케미센터장 김기훈입니다. 오늘 자산 종목 진단 시작하기 전에 화면이 좀 바뀌었죠? 제 얼굴이 나오게끔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만났을 때 좀 편하게 만나려면 좀 얼굴을 좀 비춰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찍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회원분이 이제 CGV 아시죠? CGV 여러분. CGV를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데 한 2,000주 정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2,000주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한 2,000주니까 오늘 종가가 31,950원이었으니까 한 6,300, 6,400만 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을 갖고 계시죠. 이렇게 이 금액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현재 회원분이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투자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갖고 계시니까 청약, 그러니까 전환사채 청약이 왔대요. 청약 하시겠냐고 이제 왔는데 그 청약 금액이 약 한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의 청약을 하시겠냐? 그거에 대한 금액이 2,000주나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크게 갖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한 1,700, 그러면 합치면 약 한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한 기업에 지금 투자가 되어 계신데 비중도 18% 정도 갖고 계신데 이게 이제 20%로 늘어난다. 이걸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금액이 크시더라도 그 삶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크게 신경이 쓰지 않으시다면 사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근데 내가 막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다면 사실 그거는 투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 기업을 보시면 우리가 차트부터 보죠. 차트부터 보면 지금 가격이 31,950원입니다. 31,950원에 종가를 마쳤는데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거의 한 75% 빠졌는데 과거 가격 한 2012년, 14년도 가격이죠. 이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대 2011년도, 그다음에 13년도, 12년도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를 본다면 자산의 가치가 보통 한 1조 정도 됐어요. 1조. 평균적으로 1조 정도 됐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거의 한 4조가 넘는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죠. 4조 이상 되는 거예요. 4배 이상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자본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굉장히 많이 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자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매출을 형성하죠. 매출. 그쵸? 그러면 사실 자본 대비해서 자본이 어느 정도 쌓였냐도 중요하지만 자산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 그만큼 매출이 더 높을 확률이 크니까요. 2011, 12, 13년도보다는 클 확률이 더 크니까. 왜냐면 자산이 더 그만 커졌잖아요.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하지만 자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은 2015년에서 16년이 넘어갈 때 갑자기 엄청나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면 자본의 가치도 많이 올라가죠. 보시죠. 이게 왜 그랬냐를 보면 이제 이때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무엇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냐를 봤더니 한계를 느낀 거죠. 그죠? CGV도 어떤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냐?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해외 진출을 모색합니다. 해외 진출을. 그래서 기업을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굉장히 다양한 곳에 지금 영화 산업이 진출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상당히 크죠. 중국 시장은. 그죠? 국내 시장보다도 더 크죠.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그다음 미국 같은 곳은 이번 달 1분기에 2020년 1분기에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나기 시작했어요. 예, 문제는 이게 가장 크겠죠. 국내.
국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어쨌든 이익은 나고 있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별 수익은 뭐 입장료 당연히 가장 크겠죠. 가장 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컨센션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팝콘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막 팔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을 함에 있어서 극장 안에 여러 가지 뭐 먹을 거, 뭐 마실 거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세션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광고 수입은 이제 영화 나오기 전에 광고도 나오고 그리고 뭐 건물 내에서 이제 광고 수입하니까 그래서 뭐 입장료 수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계속 매출은 줄어들고 있죠, 문제는. 예, 그게 조금 문제예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들어가 있어요. CJB, 그다음에 제일제당, 프레시웨이, 그다음에 뭐 투썸플레이스, 올리브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극장 안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 한번 들어가면 극장에 영화 보러 한번 가면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익들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예를 들어 터져 준다면 이거는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국내에만 내수에만 국한되어 있던 산업군이 이제 글로벌하게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CJ 같은 경우는 CJ E&M 뭐 엔터테이너 산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문화 컨텐츠 국내 문화 컨텐츠 산업으로 봤을 때는 뭐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 자본 총계예요. 자본 총계.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투자하는 게 어디의 영역인가요? 자본의 영역에 속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자본은 어떤가요? 2011년도, 12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었죠. 그죠? 지금 2천억대인데 오히려 이게 자본이 계속해서 쌓여서 자산이 늘어나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하지만 늘어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와 재무제표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신기하게끔 2016년을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죠. 그죠?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쨌든 더 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쨌든 해외를 진출을 한 건데 사실 차트만 봐도 그렇게 잘 안 됐다라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은 뭔가요? 그럼 이 기업은 부채를 통한 자산의 확장이 엄청나게 큰 부담인 거예요. 그죠? 그럼 부채가 너무 높죠. 부채가 4조 이상 돼요. 4조.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조가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이 부채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부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산의 가치로 본다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어떤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1000%가 넘어요. 1000%가. 이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을 또 한번 봐보면 2011년, 1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6천억, 7천억 했던 기업이 현재는 어떤가요? 5천억으로 줄었죠.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마냥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보면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아요. 항상 몇 퍼센트인가요? 평균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를 유지하는 기업이거든요. 기업 자체가. 그러면은 순이익률은 당연히 더 낮겠죠. 순이익률은. 그죠?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매출액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6%니까 그만큼 장사가 엄청나게 안 됐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해 봐야 되는 게 뭔가요? 당기 순이익 비율은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3년 전부터. 그죠?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ROE도 그죠?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자본이 빠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자체가 어떤가요? 이익잉여금 벌었던 돈들이 있었는데 내가 벌었던 돈들이 있었는데
그 돈들이 어때요? 지금은 마이너스 6천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뭔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기업은. 아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뭐 백신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보복 소비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뭔가요? 당기 순이익은 그 이전부터 빠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이 과정에 이런 지금의 기업 상황에 어떤 일이 터졌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건 뭔가요? 결국 사채잖아요, 사채. 그러면은 여기 빚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부채 영역에. 근데 우리는 주식을 산다는 건 뭔가요? 자본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채를 회사에서 발행해서 사채를 발행을 하면 이 사채를 갖고 나머지 채권을 갖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채권만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가요? 빚이 엄청 많이 늘은 거잖아요. 아까 빚이 거의 4조 가까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전환사채는 뭐냐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가 빌려준 이 돈이 그냥 내가 올고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전환사채인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비중이 커지는 거겠죠. 그죠? 근데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발행을 했는지. 3천억을 발행을 했네요. 그죠? 3천억. 그럼 이 3천억을 어디에 쓰니?를 봤더니 채무상환 자금으로 2,100억을 쓰고 그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900원을 쓴대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요? 돈이 없다. 돈이 없어. 그리고 돈은 없는데 뭐는 많다? 빚은 많다. 그래서 우리 돈은 없고 빚은 많아.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나에게 돈을 빌려줘라. 근데 전환사채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만기까지 보유해도 돼.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자가 몇 퍼센트예요? 1%. 보통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를 좀 많이 쳐주거든요. 한 뭐 3% 때도 있고 5% 때도 있어요. 근데 CGV 같은 경우는 이게 신용도 굉장히 좋고요. 신용도 거의 뭐 A-인가? 뭐 그래봤자 뭐 국내 기업이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렇게 신용을 쳐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것에 대한 어쨌든 투자 자산은 많이 있다라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1%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율이 높으면 이게 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이게 만기 몇 년까지인가요? 51년까지요. 51년. 51년. 그럼 현재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몇 년물인가요? 30년물이에요. 30년물. 30년물인데 이자율이 1%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얘기는 시장 상황 봐서 주식으로 전환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뭐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30년 물이다. 그리고 당장 못 바꾸죠. 당장은 못 바꿉니다. 언제부터 가능하냐? 언제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냐? 2021년 7월 8일부터. 앞으로 한 이제 2개월, 뭐 3개월 정도 남았네요. 보통은 한 1년 후부터 가능한데 뭐 급했는지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총수 대비해서 비율이 몇 퍼센트다? 24.32%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가 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뭔가요? 기존 주주들은 주식의 가격이 희석되겠죠. 그죠?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거고, 그리고 전환 비율이 100%라니까 이게 지금 오늘 31,95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전환 가액이 한 주당 26,000원이에요. 그죠? 26,000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환을 해서 이 31,950원이 유지가 된다면 약 기업당 한 5,000원 정도? 만일에 전환을 해서 만일에 매도를 한다면 5,000원 정도 이익은 나겠죠. 그쵸? 5,000원 정도. 요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회원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죠.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이게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자산의 가치로만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커요. 코로나 사태가 잠식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산되어 놓은 자산들의 가치가 오른다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대신에 자본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가요? 자본의 관점으로 굉장히 저평가됐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가격 자체가 오히려 자본 대비해서는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이에요, 비중. 비중. 그래서. 근데 이 기업에 지금 8천만 원이나 투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만일에 전환사채까지 하신다면, 청구권을 행사하신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편할 수 있냐. 편할 수 있냐. 말씀드렸지만, 26,600원까지도 더 빠질 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죠? 지금 31,950원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볼 때, 기준을 볼 때 몇 퍼센트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26,000원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20%네요. 20%. 2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건데 사실 더 빠질 수도 있죠. 그죠? 사실 다시 제자리가 올 수도 있어요. 거의 40% 이상 이 가격에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주식의 가격은. 물론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뭐 사채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 그만큼 묶여 있겠죠. 그만큼 큰 가치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대에서 어떤가요? 계속 앞으로 계속 횡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좀 봤고, 그리고 또 자본을 통해서 또 부정적인 면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라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정하는 게 투자자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일에 그런 대처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죠? 불안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을 조절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원님의 질문도 사실은 그 내 안에 있는 불안함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뭐 전환 사채를 더 받아서 투자를 진행한다, 뭐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보다는 전 사실 지금 CGV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왜 CGV를 보면은 뭐 여러 운용사들도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국민연금까지도 되어 있고 그리고 CJ라는 대기업이 또 최대 주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투자된 금액이 내가 견딜 수 없다면 사실 그거는 뭐 아무리 좋은 기업일지라도 그거는 뭐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이익이 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산의 영역과 자본의 영역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금액만큼만 투자를 해야지 거기서 오는 좋은 수익이 있는 것이지 혹은 뭐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손해가 있는 것이지 원칙이 잡혀가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모든 비중이 여기에 몰빵이 되어 있다 내지는 케미에서 제시한 5% 이상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사실 거기에서 그 내 멘탈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억을 기준으로 뭐 기업을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때 뭐 70개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만큼 분산을 많이 해라. 왜?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어떠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내가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원칙을 아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CGV에 투자를 했는데 금액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왜?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시장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봅니다. CJ라는 기업은. 하지만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비중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일단 되물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공부를 위해서 뭐 전환사채를 좀 받아본다던가 뭐 이런 것도 그 후에 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좀 자산에 대비해서 자본에 대비해서 기업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이 10년 전의 가격이긴 하지만 지금이 쌀까 비쌀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